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좀 불장으로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정고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다 약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다른 알트들은 조금 약세인데 비트코인이 유낙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거대한 이름 있는 연금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12월 달에 15,000불 사이 정도에서 거래될 때 샀다. 1억 불 정도를 샀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제가 흥미롭게 본 뉴스는 코인베이스 IPO에 관련된 뉴스라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코인베이스 IPO는 지난 영상에서 그 S1 파일링이 나왔을 때, 그 IPO 문서가 나왔을 때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이제 이 코인베이스 IPO가 조금 독특한 방식이라면은 독특한 방식으로 IPO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이렉트 리스팅이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IPO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 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다이렉트 리스팅은 신주 발행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IPO는 보통 구주도 물론 판매가 되지만은 신주도 동시에 판매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다이렉트 리스팅을 하면은 신주 발행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주관사라고 불리는 언더라이터라고 영어로 하는데, 얘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 과정이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듭니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이점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링하는 과정, 그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 후에 주가 부양이 없으니까 그런 점은 투자자들도 좀 고려를 미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다이렉트 리스팅으로 여태껏 상장을 했던 회사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스포티파이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다이렉트 리스팅을 한 거고, 나스닥에서 다이렉트 리스팅으로 상장을 하는 거는 지금 코인베이스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조금 약간 주목을 전통 금융권에서 많이 받고 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이 과정을 설명을 하냐면은, 나스닥에 다이렉트 리스팅으로 상장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이라는 곳에서 어크레디드 인베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전문 투자자들이 참가를 해서 미리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옥션이라는 경매 방식을 통해서 주식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프라이빗 마켓이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는데, 일부 그 뉴스가 리크가 돼가지고 블룸버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목요일날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이 한 주당 350불이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은 90 빌리언 달러니까 900억 불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만약에 IPO 실제로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시작을 되면서 약간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가볍게 100 빌리언, 1000억 불 정도의 값어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건데, 언제 거래가 시작이 되느냐, 이 날짜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블룸버그 기사에 의하면은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 거래에 참가한 사람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월 말에는 거래가 시작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주 안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업계에서는 진짜 이 업계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가 전통 제도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기업 가치가 가격이 매겨지고 하면서, 진짜 이 업계가 드디어 음지에서 양지로 오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이벤트가 앞으로 한 2주 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시작이 됐을 때, 그러면은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거를 기대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단기적인 예측은 잘 하기 싫어하는 편인데, 이거는 좀 뭔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만큼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는 기대감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오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계기로 쉽게 6만 불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기관 투자가 자금이 여태껏 비트코인을 직접 사려고 여러 준비를 해오다가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가 상장이 돼버리면은 그냥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도권의 그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나스닥 같은 규제를 받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삼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의 업사이드를 얻어가는 것이 월렛이나 커스터디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코인베이스 주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가 자금을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나리오가 조금 좀 더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의 가격이 NAV 순자산 가격 대비 디스카운트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10% 정도 디스카운트로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가장 이게 프리미엄이 한참 붙을 때는 100% 이상도 붙다가 지금은 이제 한 10% 정도 디스카운트로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 뭐 이 과거 한 5년 정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일부에서는 기존에 GBTC를 들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GBTC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그래서 그 자금을 지금 들고서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금융권에서 있으면서 IPO 같은 과정에서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만약 어떠한 산업에 새로운 회사가 상장이 되면은 같은 산업에서 거래되던 주식들의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단기적인 시나리오고 일단 기관 자금이 충분히 코인베이스 주식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리스크도 같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꺼려하는 기관 투자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완전히 나는 퓨어 익스포저만 원한다 하면 비트코인 사는 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커스터디 서비스나 이런 게 지금 솔루션이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인베이스만 안고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가는 것보다 비트코인만 퓨어한 익스포저를 원한다 하면은 비트코인을 계속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인해서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나리오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좀 재미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지금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에서 코인베이스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이라는 조직이 나스닥의 자회사로 있는데 이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의 지금 CEO가 베리 실버트예요. 베리 실버트 여러분 이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리 실버트가 누구냐면은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이자 CEO죠. 디지털 그룹 커런시를 세운 사람이 베리 실버트인데 이 베리 실버트가 원래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만들기 전에 그레이스케일은 사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세우기 전에 세컨드 마켓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은 되게 유동성이 없는 상장 전의 주식이라든지 유동성 없는 그런 자산들을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시장 거래소를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나스닥이 인수를 한 거죠. 회사를 세운 지는 2004년이었는데 2015년에 나스닥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거기서 지금 상장 전의 주식들을 거래를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코인베이스가 사실 자기네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를 시키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IPO 문서에서도 그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짜집기를 해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에 코인베이스에 토큰화된 주식이 거래가 되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중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베리 실버트는 세컨드 마켓 시절에 이 회사를 더 키워가지고 미국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는 비트코인 거래소로 만들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봤을 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2019년에 한참 화두가 되었던 STO라는 그 테마가 있어요. 이 가상자산 업계에 주식을 토큰화해가지고 그걸 거래한다는 그런 테마가 좀 핫한 시절에 있었는데 지금 좀 잠잠해졌죠. 별로 뉴스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이 63조 6천억이 몰려들었는데 네.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대 비트코인. 아, 또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네. 그 주식 제가 구체적으로 안 까봐가지고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극찬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권위에 이제 의존해서 또 판단하는 그런 투자 판단의 좋은 예인데, 빌 게이츠는 뭐 비트코인이 별로라고 2014년에 얘기했다가 완전히 자기 뭐 쇼트 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조금씩 난 중립이다 이렇게 말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권위에 의존하는 투자 결정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저라면은 실제로 뭐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재무제표나 이런 걸 좀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요새는 사실 비트코인만 따라가기만 해도 너무 지금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주식 볼 시간이 없고, 제가 에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막 이미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가를 하고 이런 거에서 제가 특별하게 더 뭔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저의 에지가 없는 것 같고, 저는 거꾸로 이제 아직도 이 가상자산이라는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는 정보에 에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식에 에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률, 지금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보다는 가상자산이 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남들이 다 아는 정보는 사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만 가지고 돈을 벌기는 좀 많이 힘들다는 거 좀 명심을 하시고, 지금 신생 자산군으로 떠오르는 이 가상자산 업계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은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1%에 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유튜브 채널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면서 우리 함께 지식도 쌓고 통찰력도 기르고 돈도 벌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이바이.